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소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가지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님에게 불이익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입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이사 가지입금의 발생 원인과 불이익,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먼저 가지입금의 의미를 알아보면요, 기업 회계 측면에서 가지입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용도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 과목을 말하고요, 세무 회계 측면에서의 가지입금이란 기장이나 계정 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머리 아파하시는 가지입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인 자본금의 가장 납입입니다.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시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해당 자금을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자금이 없어서 차용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입했다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둘째로는 거래 관행 및 영업 목적 관련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의뢰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이나 영업 목적상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셋째로는 회계 처리상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지만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고요. 넷째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인데요. 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주는 법적으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대표님들 중에는 법인도 내 거라는 생각으로 개인 사업자와 같이 생각하고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지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 불이익은 가지입금에 대해서는 매년 법인에 인정이자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납입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입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정이자는 상여 처리돼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매년 결산 시 가지입금 비율만큼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기업 진단 및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즉 가지입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줘서 정부 정책자금이나 입찰 등에서 불리하고 자금 조달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가지입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 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사업 무관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가압승계 증여특례와 가압상속 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있고 그 불이익은 모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인데요. 가지입금도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 평가 시에는 가치 상승의 원인이 돼서 주식 이동 등의 경우에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불이익은 대손 처리 불가 및 세무조사 리스크입니다. 가지입금은 당연히 대손 처리가 안 되고 규모가 큰 가지입금은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 가지입금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 자산인 부동산,
주식 등의 매각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게 그런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거나 매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자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 등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통해 가지입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가지입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의 배당을 통해서 상환하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배당을 통해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되는 등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안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통한 상환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 공제가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 시까지 정리하지 못한 가지입금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는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을 통한 상환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 등록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권이 있거나 영업권이 발생하는 권리가 있다면 이 법인 양도를 통해서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해결 방안은 주식 소각을 통한 미처분 이익 이용을 활용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보유 중인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각해서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정리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지만 세금 부담이 적다 보니까 최근 세무당국이 주목하고 있어서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됨이 없이 진행해야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두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별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없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지입금 발생 원인과 불이익,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